배당은 좀 인내심,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엄지를 묶자. 검지도 묶자. 검지를 묶자. 묶자. 그러면 매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엄지검지를 묶는 투자 전략이 우리 2030 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집에서 묶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물린 레몬에서 대박 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연입니다. 40세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알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당입니다. 배당. 요즘 2030 세대인 분들이 배당에 관심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김도형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ETF 운용사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김도형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1등. 예. 너무 1등을 강조해가지고. 우리 두 분 배당 받고 계세요? 저는 아주 작고 소중한 저의 배당금 이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당주 투자 안 했었잖아요. 네, 처음 했을 저도 때. 이거 시작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배당주. 나 배당 받아. 나 배당 받는 여자야. 배당금 실례지만 얼마씩 받아요? 저는 일단 투자 자금이 작은 편인데 그래도 월에 한 3, 4만 원? 계산해보니까 커피 정도는 공짜로 먹고 살고 있다. 커피를 공짜로 마신대요. 아까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배당을 얼마 받는지. 아까 어플 하더라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게 이번 달은 2,800원이거든요. 근데 다음 달은 또 3만 원이에요. 뭘 샀어요? S&P 500이랑 뭐 산 줄 몰라? 슈드. 슈드. 아, 슈드. 맞아, 우리 슈드 배웠었죠. 아, 슈드. 네. 근데 그 배당금이 다 같은 날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역시 배당받는 여자는 다르시네요. 배당 받는 여자야. 배당도 기업마다 주는 시기나 횟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을 드려요. 보통은 3월이나 4월 달 이렇게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1년에 4번 분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니면 금융지주사들, SK텔레콤 이런 통신사들이 분기 배당을 좀 많이 이제 지급을 늘려나가고 있는 구조라서 그 아마 지급 시기마다 좀 받으시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펀드나 ETF를 투자하셨더라면 펀드나 ETF는 이런 개별 기업들을 그냥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네. 그런 ETF들은 20개든 50개든 여러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에서 나오는 배당금의 시기가 다르죠. 네. 그걸 모았다가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모았다가 드려요. 그래서 월에 드리든지 분기마다 드리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달마다 막 들어오는 게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그 상품을 사서 매달 들어오게끔 좀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달 설계할 수 있죠, 사실. 맞아요. 어떻게 설계를 해요? 그런 분들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기업들을 매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려면 그 기업이 1년에 몇 번 배당금을 지급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얼마나 많이 주는지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맡기세요 라고 하는 게 ETF나 이제 펀드 같은 상품들인 거죠. 그 대체 배당주랑 배당 ETF는 왜 돈을 주는 거예요? 배당 주식이나 배당 ETF들이 왜 돈을 주는지를 알려면 배당의 원천이 뭔지를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원천.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돈을 벌 거잖아요. 우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이익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거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주주들에게 뭔가 환원,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배당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은 배당을 좀 많이 주고 또 어떤 기업은 조금 덜 주는 것 같고 네. 좀 적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죠. A 기업과 B 기업이 똑같은 이익금을 벌어도 어떤 기업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기술력이나 건물을 짓거나 계속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업은 투자 비용보다는 기업 주주들에게 좀 환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산업의 성격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성향,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어떤 기업군 쪽이 많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테크 기업들,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진 않아요. 다만 그 기업들은 수익률이 되게 좋잖아요, 성과가. 그치, 그러면 요새 막 AI다, 뭐 반도체다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술을 위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 기업이라든지 금융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 기업들보다는 적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을 살펴보면 금융이 무슨 요새는 금융하고 이제 AI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술 투자는 이런 테크 기업들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금융 기업들은 대부분 인건비로 비용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테크 기업 대비해서는 좀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배당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슈드랑 그리고 DGRW라고 요즘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슈드 ETF를 정말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슈드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데 지금까지 한 뭐 25년 이상 배당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한 기업들, 그 배당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죠. 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적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편입되지 않아요. 슈드에는. 그러다 보니까 슈드에 담겨 있는 산업을 분석을 해보면 뭐 에너지 섹터, 아까 헬스케어 섹터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좀 빠른 높은 수익률은 좀 기대하기 어렵죠. 대신 배당을 좀 잘 주고. 배당을 잘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배당률이 높다라는 거에는 약간 이제 숨은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준 배당금은 예를 들어 같아요. 배당률이라는 거는 배당금을 지금 수준의 주가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배당금은 그대로 주면 배당률은 높아지겠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요. 그러면 배당률이 높아졌네 하면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주가가 빠졌는지 올랐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럼 그 슈드랑 아까 그 DGRW라고 DGRW. 발음에 또 유의하셔야 돼요. DGRW 그 두 개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대체 상품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은 DGRW는 어떤 상품이냐? 테크 주식을 좀 더 담았어요. 성장을 좀 더 가미한 게 DGRW라는 ETF고요. 또 미국에서는 DGR5라는 ETF도 사실 더 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슈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8자가 들어있는 ETF가 슈드 ETF다. DGRW는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ETF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CHD랑 DGRW 중에 사고 싶으면 국내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이 둘 중에 고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 처음 할 때는 이거를 한국에서 사고 싶은데 없으니 직투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그때는 그랬죠. 그만큼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필하셨어. 그러면은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배당주나 배당 ETF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해요. 배당금을 많이 주는 ETF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F는 사실 종목명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이나 이제 미국 주식형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장 쉽게는 그냥 코덱스 고배당 ETF. 고배당. 이 끝났어요. 배당인데 많이 높을 배당을 많이 주면은 그냥 배당금도 많겠죠. 그리고 다른 운용사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플러스 고배당이라든지 카이거 고배당 이렇게 운용사마다 국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은 이제 월마다 배당금을 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배당률을 드리고 있고요. 이 배당률은 각각의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월마다 몇 퍼센트의 배당률을 지급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고배당이라는 건 몇 퍼센트부터 고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글쎄요. 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평균적인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은 1%대 아니면 높아도 2%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배당주들은 그거보다 높은 3% 이상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산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금융이라든지 일부 소비재들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금융에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고배당주고요. 또 특히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상품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삼성 코덱스 중에서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들도 연의 배당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높다. 네, 높죠. 그 배당도 이제 미국이 잘 나온다고 하던데 초보자도 미국 상품으로 해도 될까요? 서학개미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미국 증시에 가서 주식이나 ETF를 직구하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하죠. 저도 서학개미. ETF 이름도 있잖아요. 서학개미. 맞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서학개미 ETF는 뭐냐면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기업 개별 주식만 모아놓은 ETF예요. 근데 이 ETF가 작년에 우리나라 ETF 중에서 1등을 했어요. 수익률. 우와. 대단하죠. 서학개미 분들이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우와. 우리 서학개미 아니에요 혹시? 저는 서학개미. 서학개미 맞으시잖아요. 저는 서학개미. 서학개미. 해외 거 해외를 직투하니까. 10시 반 이후에 사는 게 직투예요? 10시 반 이후에 사는데 미국 가서 사셔야 돼요. 근데 시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미 준비는 다 되신 것 같아요. 하면 돼요. 아, 그쵸. 이제 하면 된다. 미국 주식 시장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개별 주식을 하실 분들은 직접 가시긴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안 팔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스파이라든지 SPY라든지 그건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뭘 아셔야 되죠? 수수료, 보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 있는 ETF나 우리나라에 있는 S&P 500 ETF들은 사실 보수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작하실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ETF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죠. 이건 제가 우리나라 ETF 회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죠. 편의상. 네, 편의상. 편의상. 근데 매달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니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러면 보통 돈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우리나라 ETF가 현재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월배당이라고 하는 이 배당금을 매달 드리는 ETF가 있어요. 네. 그 ETF가 한 123개 정도 되거든요. 월 배당률이 제일 높은 ETF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최근 기준으로 한 월에 2% 정도. 월에 2%요? 네, 월 2%. 무지하게 높죠. 연이면은 24%라고 봐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니까 배당금만 봤을 때는 매우 엄청 끌리는 숫자죠. 그리고 적게는 그 월배당 상품 중에는 0.3, 4% 정도, 그래서 연에 한 3, 4% 정도를 해서 사실 그런 상품들은 숫자가 배당률이 높으면 그냥 높을까요? 무조건 좋을까요? 무서운데요, 저는? 무섭잖아요. 왜지? 내가 뭐지? 이거 아닌데? 너 뭔데? 뭐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 상품들은 좀 아무래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자산들일 수 있죠. 좀 더 파생 상품, 옵션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면 좀 더 이제 배당금 더 드릴 수 있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월 2%라니까. 근데 끌리시나요? 네. 근데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사실 월에 2% 정도를 지급해드리는 ETF는요, 그냥 주식만 투자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커버드 콜. 들을 모르고? 때는 네. 그치 이런 거네. 커버드 콜. 그 네 글자만 알아. 보면 커버드 콜이 뭐지? 일단 커버드 콜은 뭐냐?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삼성전자 그냥 가정에서 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한 주를 매수를 해요. 5만 원에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5만 5천 원이 되면 5천 원의 수익이 나는 거고 10%가 빠져서 4만 5천 원이 되면 5천 원의 손실을 그대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도 뭔가 하락을 온전히 5천 원을 다 맞는 게 아니라
4,000원 또는 3,000원으로 줄이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전략이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또 용어가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 네, 콜옵션은 뭐냐면 뭔가 콜에서 느낌이 오실 텐데요.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살래? 콜? 확실하게 네. 콜이라고. 살래 할 때 콜하면 이제 그거를 사시는 게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이 콜옵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한 주 사고요. 삼성전자를 5만 원에 똑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한 주와 삼성전자 한 주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옵션은 적은 금액만 있어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원님께서 저한테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여쭤봤어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실래요? 콜? 이랬더니 콜? 네, 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당 바로는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데 대신에 저한테 예를 들면 1,000원을 수수료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가 됐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5만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콜옵션을 제가 콜? 계속 그때도 여쭤볼 거예요. 콜? 이러면 콜. 콜 하실 거죠. 그러면 그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럼 5천 원 수익이 나셨겠지만 저한테 1,000원 주셨잖아요. 그래서 4,000원 수익을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저는 5천 원의 수익은 못 얻었지만 1,000원의 수익은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반대로 5만 원이 한 달 뒤에 4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여쭤보겠죠? 네. 콜? 노콜. 노콜. 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 하실 수 있어요. 네, 옵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콜옵션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대로 갖고 있었더라면 5천 원이 손해가 나겠지만 저한테 얼마 주셨죠? 1,000원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하락을 5천 원 맞을 거를 1,000원 받아서 4천 원으로 줄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횡보 구간에서 이런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왜 커버드 콜이라고 하냐? 커버드.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된 것 같은데 커버드. 커버드. 예, 뭔가를 커버해 준 거예요. 감싸 준 거예요. 내 하락을 커버해 주는 콜옵션을 활용한 전략이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는 됐어요. 이해됐어요? 콜로 커버를 쳤다. 맞습니다. 저도 근데 정말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진짜요? 진짜로.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럼 이 좋은 걸 왜 위험하다고 하지? 1,000원으로 했던 거래 수수료 같은 그 옵션 프리미엄은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더 높아집니다. 비싸지구나. 예. 우리가 투자할 때 상승만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늘 여기가 낭떠러지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는 네, 거? 우리는 항상 끝이 어디야? 우리는 항상 위만 이렇게 바라면서 투자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서 있는 게 낭떠러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네, 그냥 숫자만 바라보고 무조건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락의 절벽에 끝에 서 있을 수도 있다. 낭떠러지에. 낭떠러지에 그것도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커버드콜 상품은 저 같은 초보자가 사도 되는 건가요? 물론 뭐 저희 삼성 자사운용이나 다른 운용사들이 알아서 잘 운용을 하겠지만 투자는 알고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투자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네요. 네. 우리 기본부터 하자. 그렇죠. 기본도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주변에서 커버드콜 투자한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뭔가 왜 나는 못하면 뭐 소외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실 때의 꿀팁일 텐데요. ETF의 명칭에 보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메인 자산이 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상품 중에서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상품이 있고요. 저희 회사가 아니더라도 타이거라든지 에이스라든지 라이즈 등에서도 미국 배당이라는 이름과 커버드콜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품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배당주는 꾸준히 오랫동안 뭐 한 25년 이상 그것도 더 많이 점점 매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배당 주식들은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더 보장이 되겠죠. 미국 배당이 들어가고 커버드콜이 들어간 ETF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거 디보 추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보? 디보? 뭘 추정?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라고 미국의 디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어려워요.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돌아와. 저는 하면 안 돼. 해도 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수익률은 책임 못 지는데요. 설명을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정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손실까지 책임지기에는 저도 아직 부채가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책임져 주세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주나 배당 ETF가 배당금은 좀 잘 줘요. 근데 수익률이 낮다는 단점도 있죠. 맞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예, 근데 배당은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이익을 갖고 있던 거에서 일부를 계속 뭐 기술을 투자한다거나 뭐 다른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주들에게 좀 더 친화적인 기업들인 거죠. 뭐 저희들은 좋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배당만 많이 주는 기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주가가 올라주는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들이 제일 좋은데요. 배당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나 빠른 수익률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다. 수익률만 바라볼 건 아니고 위험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밸런스를 맞추시는 뭐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수익률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 흐름을 선호할 것이냐. 사실 이제 나이대하고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은 조금 성장, 수익률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다고 배당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 비율인 거죠. 약간 성장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시간. 저보다 많이 갖고 계신 거 더 많으시겠지만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시간. 네. 저보다 네, 시간 갖고 계시잖아요. 가진 게 시간뿐이다. 아니. 저는 40대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이제 시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50대, 60대를 가실수록은 배당에 대한 관심을 좀 늘려나가시는 게 그래야 월 200만 원 나가서 이제 300만 원 받고 400 받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네, 이런 날이 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당금도 세금을 떼죠.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그쵸, 세금. 그냥 줄진 않겠죠. 그쵸. 물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비과세지만 배당도 세금을 뗍니다. 그걸 사실은 ETF에서는 분배금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요. 그 분배금을 드릴 때 또는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실 때 배당소득세라는 항목으로 15.4% 과세합니다. 너무 많이 떼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근데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줄여주세요. 금액의 15.4%니까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모아가지고 연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조금 더 과세해요. 무서운 이야기죠. 김도형 본부장님 모시고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나는 은퇴할 거니까 지금 수익률 적어도 계속 돈을 안정적으로 주는 ETF만 좋아 약간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성장형에 조금 더 가고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배당 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무슨 똘똘이 스머프 같아요. 뭐 하라면 딱 정리를 딱 해서 진짜. 그냥 드려. 나 너무 기분이 좋아. 배당은 우리가 왜 투자하냐면 쌓아가기 위해서, 모아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번에 모아지나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배당은 좀 인내심,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엄지를 묶자. 검지도 묶자. 네. 엄지를 묶자. 묶자. 그러면 매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검지를 묶는 투자 전략이 우리 2030 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묶어봐야겠다. 네, 오늘 타이머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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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버려.